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3년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건데, 자, 이 그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 1차 계획이에요, 이게. 자,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뭐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제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을 뭐 누구도 못했던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은 내년에 이제 2차 계획을 세우거든요. 실행될 건데 2차 계획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순서를 보시면은 뭐 수립 근거, 그다음에 정책의 여건,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과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7쪽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이 계획을 만든 거고요. 5개년 계획으로 잘라서 5년, 5년, 5년씩 수립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쪽에 정책 평가 및 여건 분석에서 자, 뭐 당연히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이죠. 이거는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어떤 그 보장성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5쪽에 보면은 당면 과제, 이제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여전히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요. 여전히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거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좀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생활이 완전히 파탄 나는 경우를 예방하려고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저 보험을 아무리 그 잘 가입을 그 개인 보험이요.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의료보험 그 개인의 어떤 그 암보험 같은 거요. 이런 거를 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저 6쪽에 자, 6쪽에 보면은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집으로 복귀할 때까지 이제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자,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은 괜찮게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13쪽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빠른 제도의 성장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욕구가 동시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역시나 이게 돈의 문제가 큽니다. 7쪽에 계속 이어서요. 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9쪽에 보면은 자, 이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이 98만 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2023년도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건 경증 치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인원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약 10년 뒤에는 그 75세 이상의 노인이 5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의 확대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확실하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하는 그 비율이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한 3배 이상 더 서울에 사는 것보다 아주 중소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자,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실 확률이 3배 이상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주 이 그 고령화가 큰 이제 그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책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까지 뭐 굳이 막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결국에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거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간병 서비스의 확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게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강의 자료 안 보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급여 대상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거동이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술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적정한 그 수가라 그러죠. 우리 적정 진료와 수가의 보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의사, 이제 한의사 이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이제 우리가 환자나 고객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뭐 이 뒤에 아주 뭐 복잡한 얘기들이 60조 가까이 되는 지금 얘기인데 그 뭐 납부 능력에 따른 그 관리를 좀 그 차별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이게 가끔 문제가 되죠. 지금 외국인 가입자가 100만 명 시대이기 때문에 자, 뭐 의료보험비를 제때 안 낸다든지 또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MRI 검사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저 뭐 추나요법이죠. 추나요법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만성 질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요. 자, 그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에서 말하는 그냥 법의 목적, 주요 내용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좁아요,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뭐 어떤 제가 아주 뭐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뭐 최신의 그리고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정책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계획은 자,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말에 끝나는 건데 자, 중간에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가 그걸 계산하고 만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종합계획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